엊그제 단골 카페에 갔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처럼 6,000원짜리 라떼를 주문하려는데 메뉴판에 숫자 6이 갑자기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눈을 찌르더라고요. 이걸 이 돈 주고 마시는 게 맞나? 그렇게 메뉴판 앞에서 3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옆 테이블 3분이 커피 2잔을 시켜놓고 나눠 마시고 있더군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화점은 여전히 북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사람은 넘치는데 쇼핑백 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구경만 할 뿐 결제라는 마지막 버튼은 누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침묵의 불황, 즉 소비 로그아웃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는데 왜 우리는 카페 메뉴판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망설임을 반복해야 할까요? 왜 금리 인하라는 약을 먹였는데 경기는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40대 직장인 박 과장의 카드 명세서를 통해 여러분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지만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대한민국 소비 실종 사건의 범인을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완전히 달라져 보일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이자 부담이 줄고 여유 자금이 생겨 소비가 살아난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을 시작으로 같은 해의 11월, 2025년 2월, 그리고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3.5%였던 금리가 2.5%까지 1%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이론대로라면 박 과장 같은 40대 중산층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백화점 매출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박 과장이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자요? 줄긴 줄었죠. 근데 그 돈으로 쇼핑 안 했어요. 대출 원금 조금이라도 더 갚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기준으로 GDP의 88.6%, 국제금융협회 기준으로는 90%를 넘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 심각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누적된 과도한 가계부채는 민간 소비 증가율을 매년 0.4%포인트씩 깎아왔습니다. 만약 부채가 2012년 수준에서 유지됐다면 지금 우리의 소비는 약 5% 더 높았을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미래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빚을 갚거나 통장에 돈을 쌓아두는 예방적 저축으로 달려갑니다. 실제로 지난해 가계의 순자금 운용액은 역대 최대인 27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교과서 공식이 현실의 불안이라는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겁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장을 볼 때 2%만 올랐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는 냉장고, TV, 자동차 부품까지 포함한 약 460개 품목의 가중평균 값입니다. 내구재 가격이 내려가면 평균이 낮게 나오지만 자동차 부품값이 내렸다고 오늘 저녁 식탁이 풍족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지만 매일 가전제품을 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갑을 여는 외식비와 식료품은 공식 평균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올랐습니다. 지난 5년 사이 김밥, 비빔밥 한 그릇 가격은 25% 이상 뛰었고 짜장면이 10,000원을 넘는 것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통계의 평균은 냉장고 속 우유 한 팩, 식탁 위에 된장찌개 한 그릇의 무게를 제대로 담지 못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2%는 통계적으로는 맞지만 우리의 밥상의 2%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달 카드 명세서를 보며 경악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최근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엔겔 지수는 29.7%입니다. 엔겔 지수란 전체 소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 수치가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30%에 바짝 근접한 겁니다. 가구당 월 평균 식비 지출은 이미 9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엔겔 지수가 높다는 건 단순히 밥값이 비싸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먹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육비도 문화생활비도 노후저축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는 보복 소비를 하며 명품 매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월급 봉투는 그대로인데 식재료값만 치솟으니 이제 소비는 선택이 아닌 처절한 생존 게임이 됐습니다. 과거의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면 화를 냈습니다. SNS에 올리고 불매운동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소비자들은 훨씬 무서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10,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보는 순간 소비자의 뇌에서는 조용한 판정이 내려집니다. 이건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그 가게를 마음속에서 삭제합니다. 저는 이것을 소비 로그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한번 무너지면 나중에 가격을 내려도 소비자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원래 이 가격이었어야지 라는 불신이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때 가장 간과하는 것, 바로 이 심리적 신뢰의 붕괴입니다. 그렇다고 소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박 과장은 요즘 백화점 대신 다이소에서 3만 원을 쓰고 훨씬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납득입니다. 30만 원짜리 점퍼 앞에서는 이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들지만 가성비 채널의 제품 앞에서는 지출의 근거가 명확합니다. 소비자들은 지금 시장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이라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가치 기반의 소비 재편입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정부 통계 말고 나만의 물가지수를 만드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딱 10분만 투자해 지난달 카드 명세서를 꺼내십시오. 식비, 카페, 마트, 배달앱 이 4가지 항목만 따로 합산해보세요. 박 과장이 해보니 전체 지출의 38%가 여기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막연한 공포를 구체적인 숫자로 바꾸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불필요한 지출에 경보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숫자로 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무기입니다. 두 번째, 의지력이 아닌 구조로 돈을 모으십시오. 커피 한 잔을 참고 배달을 한 번 덜 시키는 절약은 의지력을 소모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큰 돈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 고정비에서 새어나갑니다. 박 과장의 통신비를 보니 집과 회사에서 항상 와이파이를 쓰면서도 8만 원짜리 무제한 요금제를 내고 있었습니다. 알뜰폰으로 바꾸자마자 매달 6만 원 절약, 1년이면 72만 원입니다. 커피 150잔을 참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매달 자동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도 지금 당장 체크해보세요.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돈이 모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불황에서 살아남는 진짜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저축보다 고금리 부채 상환이 먼저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6, 7%짜리 신용대출 이자를 내면서 3%대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매달 3, 4%씩 돈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카드론,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순으로 금리를 확인하고 가장 높은 것부터 하나씩 없애나가십시오.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생각보다 은행에 줄 이자를 없애는 것이 확정수익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대출 상환의 순서 하나만 정해도 연간 수십만 원의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테크가 아니라 생존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금리는 경제를 움직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우리가 지갑을 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빠른데 수명은 길어지는 시대. 우리의 예방적 저축은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행동의 이유가 되어야지 마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카드 명세서 10분 분석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납득할 수 있는 소비로 방향을 전환하며 고금리의 빚의 사슬을 하나씩 끊어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1,500원대 환율 시대, 달러 자산과 환해지 전략의 실전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